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점의 포트폴리오 과연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큰 그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은 주식 80%, 현금 20% 비중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동부증권 강릉지점 포트폴리오가 좀 바뀌었는데요. 주식 40%, 현금 60%로 주식 비중을 20%가량 늘려놨습니다. 자, 이어서 메리츠존금증권 부산금융센터 주식 60%, 현금 40% 비중으로 설정이 됐는데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동부증권 강릉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희찬 지점장입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한 종목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율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포함이 된 건지 들어있는 그 종목들 공개를 해주시죠. 예, 금일은 조강페인트, SKC, 코오롱 PI 각각 20%, 현금 60%로 준비했습니다. 코오롱 PI 이 한 종목을 더 편입을 하신 거군요. 자, 그럴 때 오늘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는 건지 포트폴리오 전략 들려주시죠. 예,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 기준에서 1900포인트대, 코스닥 기준으로 530포인트대에 대한 저점 인식과 반발 매수세로 장중의 시장 지지력은 좀 확인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이제 연일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국제유가 그리고 일본 자민당의 압승으로 인해서 향후에 환율 부담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국내 증시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내일 모레 상장되는 제일모직으로 인해서 대형주 섹터들의 전반적인 수급 불안 요소도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시장 매도세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립적인 시각을 좀 접근하고 있고요. 다만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은 반등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임박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는 장중에 언제라도 좀 변경할 여지는 항상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롭게 편입한 그 종목부터 좀 살펴보죠.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SKC 코오롱 PI 지금 주가는 강박권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어떤 관점에서 편입하신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달에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된 그 폴리이미드 필름 제조사로 글로벌 MS는 한 20% 이상 점유하고 있는 PI 필름 1위 업체입니다. 신규 상장 주식이라서 향후에 기업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료들이 좀 더 수집이 돼야 하겠지만은 공모가 8,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발 매수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연간 3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마진율이 좀 높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자체 경쟁력을 바탕에 두고 품질력에 대한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추정 PER을 좀 보게 되면은 2014년도 기준이라면은 현 구간에서 약 8.5배 정도, 그리고 2015년도 내년 추정 PER을 보시게 되면은 8배 미만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 측면에서 한번 기대해 보면서 포트폴리오 한번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따끈따끈한 종목, 이 종목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조강페인트, 이틀간 주가는 소폭 내림세, 제자리 걸음을 좀 반복하고 있는 그 중인데요. 자, 이 종목 AS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조강페인트는 이평선 수렴 과정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며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부분은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입니다. 예년 수준의 배당이라면 현 가격대에서 한 2% 정도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장중 흐름은 조금 미진한 만큼 조금 더 지켜보고 배당락까지 보유 전략 그리고 장중 매도 전략 중에 어느 쪽이 좀 적합한지 한 번 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로 여전히 현금 비중이 좀 높으신데요. 좀 관심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일단 코스맥스를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을 바탕으로 저점을 좀 지속해서 올려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3분기에 일시적인 실적 부진을 뒤로하고 4분기부터는 완만한 실적 회복세 여전히 기대하는 구간이고요. 기술적으로는 121선 안착 시도까지는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봉상 봤을 때는 61선하고 121선 사이에 어떤 구간에서의 공방이 끝나면은 주가의 재상승 패턴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겠다라는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지속해서 받고 있는 조선, 화학, 정유 같은 경기 민감 섹터주인데요. 시장에서 최근에 유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국제유가 간밤에도 55불선까지 밀리는 상황인데요. 정치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은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정치적인 결론이 어느 정도 좀 나와줘야 이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하루에 약 1,900만 배럴을 수요하던 미국의 원유 수요가 2천만 배럴까지 최근에 수요량을 좀 늘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리비아 최대 원유 생산 거점이 이슬람 무력 충돌로 인해서 시설이 좀 가동이 중단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드포크 에너지죠. 호주의 셰일가스 업체인데 지난 주말에 파산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유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한계 기업이 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저유가 시세를 어떤 미국인들이 마음껏 좀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대목에서 현재 구간이 다소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에너지나 조선 화학 섹터 주식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장중에 저점 매수에 좀 나설 수 있겠다라는 컨셉으로 한번 시장 보면서 지속해서 관심권에는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선화학 정유주에 대해서는 오늘장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윤희찬 지점장이었습니다.